안녕하세요. 직장 유튜버 코주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하락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락한 이유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는 원인은 수출입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출입 금액이 있잖아요. 수출에 대한 금액이 지금 5월을 기점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입 금액이 하락을 하게 되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증시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 썸머 랠리가 끝난 이후에 보통 하반기에는 한 가을 정도에는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게 일반론적으로 흔히 많이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부터 지금 7월 중순부터 계속 지금 현금 확보가 중요하고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수, 시황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처음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중요성을. 지금 내 종목만 잘 선택하면 되는 줄 아는데 내 종목을 아무리 잘 선택해도 시황이 그 주식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 중에서 900개가 하락하는데 그 중에 100개 중에 하나를 맞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9분의 1 확률에서는 확률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올라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물량을 계속 비중을 실다 보면 어느 정도 현금은 어느 순간에 현금은 없는데 이미 크게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사지 마시고 비중 관리, 현금과 주식의 비중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신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조회수를 보시면 이 시황 부분은 이제 조회수가 되게 낮더라고요.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는 조회수가 높은데 보시면 시황이 이렇게 조회를 거의 안 하시. 이게 아무래도 그 종목 명의 제목에 들어가면 조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조회수가 높은 거겠죠. 근데 시황은 이제 크게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라는 명칭으로 태그를 넣긴 하는데 그래도 잘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첫 번째가 현금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현금 확보.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왜냐면 저점에서 쌀 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게 되면 정말 며칠 만에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힘들게 번 것보다 한 3일 만에 3일 만에 3개월 동안 버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몰빵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몰빵 금지. 그러니까 몰빵도 올라가는 타이밍에 해야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밍에 몰빵하다가 그러니까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몰빵을 하다 보면요 이게 더 손해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현금 확보를 하시고 몰빵을 금지하셨다가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매우 작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서 그 상승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빌미만 잡고 있는 거죠. 빌미. 하나의 작은 빌미라도 하나 나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하락하는 패턴의 형태를 유지할 것 같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황이 앞으로 좀 어떨지 한번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서도 계속 현금 확보, 여기서도 현금 확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바닥은 깨졌어요. 바닥은 깨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닥은 깨지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일단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반등할지 아니면은 이게 추가적인 하락 깨져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는 잘 그때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닥은 깨졌기 때문에 여기 121선까지는 일단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딱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증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일반론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는 그냥 일단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뭐 종목을 새로 산다거나 하기보다는 뭐 유튜버 분들도 종목 많이 주잖아요. 근데 뭐 꼭 사고 싶고 막 정말 막 저거 사면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좀만 참으시고 매수보다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매도를 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잘못 사면 이거 영원히 본전도 안 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원히까지는 아니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는 본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미 그 종목들 많이 하락했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어쨌든 코스피가 처음에 떨어지면 코스닥도 버티다 결국엔 떨어져요. 코스닥만 올라가고 코스피는 떨어지고 이런 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다가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이 사면서 유지를 하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떨어지는데 그때 우르르르 하면서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것 같은데요. 물론 선물 옵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 옵션 하방 베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옵션 하방 베팅은 제외하고 주식으로만 봤을 때 첫 번째로는 현금 확보겠죠. 현금을 확보해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식. 이거는 약간 소극적인 방식일 겁니다.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그래도 안전한 방식이죠. 안전하고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자체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위든 아래든 롱인지 숏인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에 있다가 이제 저점에서 롱에 베팅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반면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안전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단점이 되겠죠. 안전하고 높은 수익, 저점을 잘 예상했을 경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저점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 공매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으면 공매도를 할 수 있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충분히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방식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종목을 잘못 고르거나 아니면 시황을 잘못 예측했을 때 남들 다 벌고 있는데 혼자 손해볼 수 있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방에 베팅하는 펀드. 하방에 베팅하는 펀드인데요. 예를 들면 이 코스닥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 죄송합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증시가 1% 하락하면 이게 2% 상승하거든요. 그렇게 수익이 납니다. 증시가 그러니까 코스피가 1% 하락하면 요거는 2%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상승하면 반대로 코스피가 1% 상승하면 요건 마이너스 2%겠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잘못 베팅했을 경우, 역으로 베팅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시황을 잘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능력이 된다 하면 뭐 10% 정도 내가 주식이 뭐 90% 있으면 10% 정도는 요걸 베팅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조금은 확보가 되고 하락할 때, 증시 하락할 때 약간 완화시킬 수 있겠죠. 손해를. 요런 거.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증시가 저점일 때, 증시가 많이 하락했을 때 잘못 사게 되면요. 영원히 본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요 가격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코로나 때인데요. 코로나 때 11,800원이었는데 지금 1,910원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인버스 상품은 증시가 상승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잘 샀을 경우에는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환율이 저희 증시하고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뭐 잘 보시지 않지만 환율을 알면 증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는 떨어지고, 증시가 떨어진 다음에 환율은 올라가니까 환율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거죠. 이것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확보되고, 요거의 장점은 변동폭이 많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락폭도 작죠.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요거는 뭐 지금 11,900원에서 지금 8,500원 정도니까 최대 하락폭이, 많이 하락폭이 크지 않고 상승폭도 대신에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금 대신에 약간의 수익은 거둘 수 있지만, 증시가 폭락했을 때 큰 수익보다는 작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어쨌든 주식이 떨어질 때 현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 우리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에 다다랐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점 부분에 다다랐을 때 이제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공매도 하는 방법은 사실 그 계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하는 거라, 이게 좀 연습이 안 되면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 분명한 건. 왜냐면 인버스 같은 경우 곱하기 2죠.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도 레버리지니까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존재한다. 리스크 존재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자산의 10% 정도, 10% 정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황 예측, 시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증시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사실 뭐 저는 좀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지금 이걸 또 사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여기 샀다가 이제 이게 올라갈 줄 알고 여기 샀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맞고 또 떨어지면 또 괜히 물리시는 건, 이거 손절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쥐약이거든요.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하락에 어느 정도 해지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 이번에는 한번 배워두시고, 나중에 이제 증시가 다시 고점 됐을 때, 지금쯤에는 한번 이거를 사볼 만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으로 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조금 하락폭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또 주식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팔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 마이너스도 있고 이러면 손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에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10%에서 한 15% 정도 가져가면 좀 마음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좀 덜 할 수 있겠죠. 하락해도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해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증시가 하락하다가 또 다시 저점 잡고 반등할 겁니다. 그럼 반등할 때 조금 일정 부분 현금을 조금 확보해 놓으세요. 하나도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다시 또 하락하게 되면 그때 또 저점 매수 들어가면 되니까요. 물론 증시를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장에서는 대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7월이잖아요. 지금 8월, 9월 꽤 그냥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 내내 안 좋을 수도 있고,
보통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10월, 11월 정도는 돼야 안정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짧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증시 하락을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조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수익 한번 내보시도록 하시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